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으며 몇 명이나 다쳤다라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다친 사람 어떻게 조치했으며 몇 달이나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조치 및 전망 2가지가 되겠죠.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은 가급적 제외하고 적으라는 게 많으니까요. 위에 2가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형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멍이 있는 거죠. 계급부, 그죠? 자, 여기에는요, 첫 번째, 안전난간을 이렇게, 여기, 일단은 뭐 덮개를 이렇게 덮개 설치해서 빠지지 않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죠? 덮개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그죠? 안전난간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형 추락 망망, 그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수직형으로 이렇게 안전난간에 추락 방망을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아예 울타리로 못 들어가게 울타리 설치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때문에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되는 경우는 이 계구부의 깊이가 깊다면 계구부에 이렇게 수직형 추락 방호망, 그죠? 10m 높이로 이렇게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서 행여나 작업자가 추락했을 때 망에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적으시오 하면 안전난간 설치, 울다리 설치,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설치, 법규에 붙어 있습니다. 가급적 이대로 하시고요.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해체했을 때는 추락 방호망 설치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적으죠.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도수율은요. 도수율하고 강도율은 밑에가 일하는 영근로시간수였죠. 그죠? 영근로시간수분의 연간 총근로시간수가 영근로시간수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다라고 했고요.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그죠? 그래서 영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도수율 되겠습니다. 강도율은요. 분모는 동일합니다. 연간 근로하는 시간수죠. 연근로시간수분의 재해의 강도라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다. 그죠? 근로손실 일수인데요.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로 이것도 용어가 손실일수, 그죠? 변경되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도 길고 글도 복잡하니까 동그라미는 3개만 붙여주자. 곱하기 1000이 공식이었죠. 그래서 강도율은 영근로시간수분의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천인율이다, 그죠? 요거는 인율입니다. 사람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분모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는요, 분모, 어미 모자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일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 아들 자자니까요, 더 작아야 됩니다. 작은 사람 뭘까요? 다친 사람이죠, 그죠? 재해 자수인데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을 붙여준다, 그죠? 자, 그리고 천인에 대한 비율이다 해서 곱하기 1000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수분의 연간 재해자수 곱하기 1000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건설업체의 사망만인율이 아니고요. 그냥 사망만인율 공식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만이 되겠습니다. 재율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휴업재해율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아니고요.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재해자 수 곱하기 100이다. 그죠?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말하고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금액이다 했습니다. 뭡니까? 총재해 비용 또는 총재해 손실 비용 또는 총재해 코스트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하인리의 총재해 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인데요.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1대4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안전보건 표지 정의 및 제작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안전보건 표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글자는 무슨 바탕에 무슨 색이다. 그죠?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눈에 잘 띄죠? 검은색이고요.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이나 보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 크기와 비례해야 됩니다. 표지 크기가 크면 그림이나 보호도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집니다. 이때요. 안전보건 표지 전체 규격의 몇 % 이상인가 하면 그림이나 보호는 전체 규격의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 6번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중력식 옹벽, 반중력식 옹벽, 캔틸레버식 옹벽, 부벽식 옹벽. 그죠? 종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력식, 반중력식, 캔틸레버식, 부력식 옹벽이 있다. 그죠? 옹벽이란 무엇인가 참고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 재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중대재해는요. 첫 번째는 사망자죠. 몇 명 이상? 1인 이상, 그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두 번째 몇 개월이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몇 명입니까?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부상자 또는 무슨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이죠?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입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고소작업대는요, 차량에 이렇게 사다리를 펼쳐서 높은 데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 작업 발판 설치해서 작업하죠. 그런데 이렇게 작업대를 높이 올려서 이동한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그래서 차체가 있고 작업대를 이렇게 낮게 하강시켜서 접어서 이동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렇게 사람이 다 타고 있는데 이동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세 번째, 자, 이렇게 차는 좁은데 높이 올라가는 작업대가 있다 보니까요.
통로에 요철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잘 나겠죠. 통로의 요철 상태,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세 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두 번째, 작업대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세 번째, 통로의 요철,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할 것.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흙막이 공법에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흙막이 벽체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따라 지지하는 방식에 따른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서 있는 자립공법, 버팀대로 버티는 버팀대 공법, 앵커를 박아서 지지하는 어스 앵커 공법, 그 다음에 타이로드 공법, 그죠? 자, 이렇게 자립공법, 버팀대 공법, 어스 앵커 공법, 타이로드 공법은 지지하는 방식에 의한 분류가 되고요.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는 H 파일 공법, 널 말뚝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 탑다운 공법이 있겠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굴착 작업 시에 토사 등의 붕괴,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 방지 조치사항 세 가지입니다. 굴착을 하다 보면 흙이 붕괴되거나 낙하하죠. 자, 이렇게 붕괴되는 흙이나 낙하하는 흙을 막아주는 게 흙막이 지보공이죠. 그죠? 첫 번째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때로는 방호망을 설치해서 흙이 굴러 떨어지지 못하게 우리가 도로 옆에 언덕 같은 데 보면 많이 되어 있죠. 방호망의 설치. 이렇게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아무나 출입해서 안 되죠. 근로자 출입 금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굴착 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자맘,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 역시나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자, 우물통이나 자망, 우물통, 수직갱 이렇게 생겼죠? 입구는 좁고 깊게 내려갑니다. 그죠? 자, 밀폐 공간이죠. 안에 깊게 내려갈수록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첫 번째는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뭐 뛰어오르고 내리고 하다가는 추락 위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깊이가 20m 초과할 때는요, 내부 근로자와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겠죠. 너무 깊어서. 이렇게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할 때는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맘,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한다. 두 번째,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세 가지입니다. 12번, 별표 2개, 그죠?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자, 한 줄로 명령이 내려왔죠. 그죠? 라인형 또는 집계형. 외부에 전담하는 외부의 안전 전문가를 두는 형태였죠.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명령과 지시는 라인에서 내리고요. 외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스태프를 활용했다. 그죠?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 둘 중에 하나씩만 적으시면 됩니다.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이렇게 세 가지고요. 참고의 특징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터널 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터널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 시의 조사치와 비교 분석하여 현장 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결국 적으라는 건 요겁니다. 터널의 계층 항목 세 가지 적어라. 작업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터널을 그려놓고 생각하자 그랬다, 그죠? 자, 천정 부분이죠, 그죠? 여기가 치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단 치마 측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부 공간이죠, 그죠? 내부 공간 값의 변입니다. 내공 변이 측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요, 네. 지표면도 있고, 지표면 치마 있다, 그죠? 지표면 치마 측정이고요. 그리고 땅 속의 변이도 있겠죠? 요거는 지중 변이입니다. 자, 그래서 내공 변이, 제일 위에서부터 천단 치마 측정, 내부 공간, 내공 변이 측정, 지표면 치마 측정, 땅 속, 지중 변이 측정,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석 같은 걸 볼트로 체결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록볼트 충력 측정, 요렇게 요 정도 해도 충분하겠죠, 그죠?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갔는데요. 파란색 별표. 총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다시 말하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대행하는 지도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갖추어야 하는 장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건설업 재해 예방 전문 기관 하려면 어떤 장비 갖추어야 되는가? 허가받기 위하여, 그죠? 가스 농도 측정기, 산소 농도 측정기, 접지 저항 측정기, 절연 저항 측정기, 조도계, 그죠? 가스 농도 측정기, 산소 농도 측정기, 접지 저항 측정기, 절연 저항 측정기, 뭐 이 정도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별표 2개, 그죠? 보기 안전대 종류 중에서 안전그네식에만 사용 가능한 2가지를 골라라 했는데요. 자, 안전대 종류는 벨트식이 있고 안전그네식이 있습니다. 벨트식은요, 바로 허리에 묶어서 바로 고정하는 일개거리용이 있고, 허리에 묶고 전봇대 같은 경우는 발판이 좁다 보니까요, 허리에만 줄을 묶어서 안 되고 요거를 전봇대 U로 돌려서 고정해 준다, 그죠? 요거는 U자 거리용이었습니다. 안전그네식은 추락 방지대 안전블록이 있었죠. 현재는 안전그네식에 사용할 수 있는 2가지니까요. 추락 방지대 안전블록, 그죠? 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하인리 재손실 비용 중 간접비 항목 3가지를 적어라. 간접비는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손실 비용이다라고 했죠. 인적 손실비, 물적 손실비, 생산 손실비, 기계기구 손실비 중에서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비 항목 볼게요. 돈이 얼마 지출되었다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치료비, 그 다음에 급여 종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되는 연금이죠. 상병보상연금, 그 다음에 장의비, 장례비죠, 그죠? 직접비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죠, 그죠? 에 대한 설명인데요.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모 종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물체의 낙하 비례, 기호 A였죠. 사람의 추락, 기호 B였고요. 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E였죠, 그죠? 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바로 A, B, E형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보겠습니다. AB형은요,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었죠. A형은요, 물체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이죠, 그죠? 경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2가지. 4번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자, 우선은요, 작업계획서의 기본은 일하는 방법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작업 방법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고요. 차량은 달려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지 경로를 넣어주자 그랬죠? 운행 경로죠.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니까요. 기계의 종류는 무엇이며 성능이 뭐다 넣어줘야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두 번째, 운행 경로.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죠. 제일 계산 문제입니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5건의 재해로 18명의 요양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했고요. 하루 8시간, 연간 280일 근무한다 했습니다. 자, 도수율 공식은 밑에는 뭐였습니까? 0근로시간 수분에 정확하지 않으면 한글식은 제외하고요. 숫자 대입한 식부터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0근로시간 수 계산하겠습니다. 근로자 500명이고요. 하루의 근무는 8시간인데 1년 280일 근무합니다. 분의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다 그랬죠? 15건 재해가 났다. 18명은 필요 없죠, 그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13.39고요. 재해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 중에 도저형 기계와 천공용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도저형은요, 우리 불도저가 기본 떠오르죠, 그죠? 불도저, 또 도저요.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그죠? 불도저가 있고요. 흙삽이 거의 일자로 된 거 스트레이트, 앵글 도저. 그랬죠, 그죠? 요것만 해도 불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앵글 도저 하면 벌써 3가지고요. 틸트 도저, 버킷 도저 적어도 되겠습니다. 천공한다는 건 구멍을 뚫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멍 뚫는 기계인데요. 어스 드릴, 어스 오거, 오거는 송골 같은 거고요. 드릴은 회전하며 뚫어 들어가는 거죠.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등이 있습니다. 어스 드릴, 어스 오거,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2가지니까요. 어스 드릴, 어스 오거 기억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필기에서 우리 공부했죠, 그죠? 산업재해 통계 작성 시 유의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우리가 재해는요, 재해를 통계 낼 때는 재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한다, 그죠? 어떤 재해인가 재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하고요. 재해 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이해하기 쉬울 것. 세 번째, 활용 목적에 맞게, 이건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포함할 것, 그죠? 재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할 것. 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이해하기 쉬울 것. 활용 목적에 맞게 또는 충분한 내용을 포함할 것. 그래서 이거 필기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암기 잘 못하실 것 같아요. 파란색 별표하고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고요. 작업평가도 또 나옵니다. 타워 크레인 악추원 후시 조치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숫자 적으시오 했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괄호미터 초과할 때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한다. 완전히 조립 안 된 설치, 수리, 점검, 해체는 바람이 가장 적게 불 때죠. 초당 10m 초과할 때였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괄호를 초과할 때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한다. 바람이 15m를 초과하면 일하지 마라, 운전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나머지 내용도 살펴봅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0m 초과하면 5개의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0m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5m 초과할 때는 옥외 승강기나 건설용 리프트 등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요거까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0번, 앞에서 나왔는데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소 작업대를 이동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작업대를 높이 올려놓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두 번째요, 작업대 상승시키고 사람 태우고 이동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죠?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세 번째, 통로에 요철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진다 그랬죠? 통로의 요철 상태,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또는 말비계 구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지주부재 하단에는 일단 말비계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밑에 사다리고요. 발판을 이렇게 걸쳐놓고 도배 작업할 때 쓰는 비계가 말비계다 그랬는데요. 밑에가 사다리니까 무조건 사다리는 미끄러지니까 미끄럼 방지 조치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주부대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 끝부분에는 올라서서 작업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양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는 들고 이동하는 건 전부 다 75도라 그랬죠? 75도 이하로 하고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지주부재 사이 보조부재로 다리 벌림 방지한다 했습니다.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할 때, 그죠?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입니까? 40cm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2개,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제외하고요.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발판 설치 기준에 관한 다음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이죠? 40cm 이상으로 합니다. 그죠? 발판 재료 간 틈은 얼마 이하죠? 3cm 이하다. 그죠? 그래서 발판이 있으면요. 전체 폭은 40cm 이상이지만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만 고정하면 이렇게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밑에 장선을 2개 받쳐서 이렇게 고정하라 그랬죠. 그죠?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이나 고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발판 설치 기준 한번 봐주시는데요. 요거 볼게요.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에서 선박 블록, 엔진실 등 좁은 작업 공간. 선박은 굉장히 좁죠. 보트나 안에, 그죠? 요런 데서 작업 발판 설치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까지 하기에 좁다면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걸친 비계는 걸치는 비계죠. 걸치고 하는 비계를 걸치다 보니까 발판 재료 간의 틈이 넓어질 수 있어요.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할 때는 5cm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 숫자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12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죠. 그죠? 시간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일주일에서 1개월이다. 그죠?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교육. 자, 우리가 채용시 교육은요. 요거부터 할까? 채용시 교육은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하고 일용직 근로자. 그죠? 첫날 하루 일하러 왔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요, 4시간 이상.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교육받자 그랬죠? 8시간 이상 교육받았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자, 일용직하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도 1시간 이상, 채용 시도 1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제외하면 일용직의 2배죠. 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이죠. 반기로 바뀌었죠. 6개월에 6시간, 그죠? 그러면 한 달에 1시간 되겠죠. 사무직을 제외하면요. 생산직은 사무직과 동일하게 반기 6시간이고 나머지는 현장직 기억하시면 되겠죠. 반기 1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자, 요 교육은 별표 3개니까요. 반드시 전체 교육시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중에서 공사 개요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4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만약에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 2가지 적어라 했다면 이거죠.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하고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죠. 근데 문제에서는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공사 개요, 첫 번째 공사 개요, 그죠? 그 다음에는 암기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할게요. 전체 공정표. 공사가 이렇다라고 설명했다면 공정은 이렇다, 전체 공정표.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들어간다, 안전관리 조직표, 그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돈을 사용하겠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첨부할 서류입니다. 공사개요서, 전체 공정표, 안전관리 조직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 문제 1번 문제 넘어갑니다. 작업평가도 또 잘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 적정 공기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적합한 숫자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산소 농도는요, 18% 이상 23.5% 미만이죠. 탄산가스 CO2 이산화탄소죠. 1.5% 미만입니다. 일산화탄소 CO죠, 그죠? 30ppm 미만. 황화수소는 유독 가스니까 일산화탄소보다 훨씬 낫다, 그죠? 10ppm 미만입니다.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이 되겠습니다. 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모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물체의 낙하 비례 A가 되겠죠. 추락 B가 되겠죠. 그죠? 에 의한 위험을 방지나 경감시킨다. 바로 A, B형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낙하 비례 A고요. 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E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A, E형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낙하 비례 A고요. 추락 B고요.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E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A, B, E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전압성이란 몇 볼트에 견디는 것인가? 자, 내전압성은요, 7000V 이상이 아닙니다. 이하에 견디는 겁니다. 자, 7000V 이하에 견딘다. 그 말은 그러면은 7000V가 넘으면 안전모 안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안전모 쓰되 전선하고 떨어지는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전압성은 7000V 이하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흙에 동상현상 방지 대책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은 흙 속에요. 얼지 않도록 흙 속에 단열 재료 매입한다. 단열 재료를 넣거나 또는 흙이 얼지 않도록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자, 흙이 언다는 건 사실은 흙이 아니라 흙 속에 있는 물이 어는 거죠.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뭐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흙 속에 단열 재료를 매입한다.
배수구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예, 또는 뭐 지하 수위 상층에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지한한다. 근데 흙으로 지하는 물론은 동상을 방지는 할 수 있겠다, 그죠? 계속 지환해 준다면요. 근데 요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별표 2개짜리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 점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팀대를 땅속에 박을 때 어떻게 박으라? 꽉 박으라 그랬죠? 힘있게 박아야 됩니다. 기납이다 그랬죠? 버팀대 기납의 정도. 여기다 이제 벽체를 접속합니다. 그죠? 그런데 접속한 부분이 튼튼하게 접속이 안 됐다면 여기서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그 다음은 사용한 재료의 부식이나 균열이나 변이나 탈락이 없어야겠죠?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 또는 상태고요. 자, 비가 와서 땅이 이렇게 푹 베이면 땅을 따라 침하되어서 안 된다 그랬죠? 침하의 정도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지보공 또는 거푸집 동발이 시공 시에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입니다. 그죠? 자, 일단은요, 거푸집 위에 사람이 이제 올라타고 콘크리트 타설하죠. 이렇게 사람의 하중 밑으로 작용하잖아요. 연직 방향 하중.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옆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죠. 그죠?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가 미는 힘이 있죠. 콘크리트의 측압. 요 정도 기억해도 되겠죠? 그거 이외에 특수 하중이 있고요. 1의 4 항목의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까지 5가지인데요. 자, 연직 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 하중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 문제죠.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요.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또는 토합의 차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온다. 이 말은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다시 흙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죠. 무슨 현상이죠?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흙의 토합 차이로 인하여 흙막이가 붕괴되고 흙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히빙 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질도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하여,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하여 굴착 저면에 흙과 물이 함께 솟구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모래의 액상화 현상이다. 그랬죠? 지하 수위 차 때문에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과 모래가 함께 올라오는 현상, 바로 보일링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자, 7번 넘어가는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입니다. 발파 작업 시에는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에 반드시 암질 판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암질 판별법 4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한 1, 2년 전에 관련 법규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안 될 걸로 예상했는데 나왔죠. 그죠? 자, 일단은 발파 작업할 때 암질 판별법은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나올 가능성 좀 낮아졌죠. 그죠? RQD, 암반 지수입니다. RMR은 암반 상태이고요. 일축 압축 강도, 탄성파 속도, 진동치 속도입니다. RQD, RMR, 일축 압축 강도, 탄성파 속도, 진동치 속도. 자, 그 다음에 채석 작업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적어라 했죠. 그죠?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 암기법 볼게요. 일단 채석은 화약을 발파해서 암석을 쪼개야 됩니다. 그죠? 발파하고요. 금이 낳는 걸 분할하고 들고 나오기 쉽게 가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공했다면 적재 및 운반, 실어서 운반해 나오면 되는데요. 이때까지 제일 위험한 건 이제 낙반, 굴러떨어지는 돌과 붕괴를 방지하면서 작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발파하자. 발파 방법. 발파했다면 암석을 분할하자. 암석의 분할 방법. 가공하자. 암석의 가공 장소.
가공했다면 적재해서 운반하면 됩니다.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자, 이렇게 작업하기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낙방과 붕괴 방지죠. 낙방 및 붕괴 방지 방법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내용 기억해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9번 별표 2개짜리입니다. 예, 비난 후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비계 점검해야 합니다.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을 4가지 적어라. 그죠? 일단은요, 비계를 지금 처음 조립했거나 일부 해체했거나 변경하고 왜 꼭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요. 일단 비계 조립했다. 그죠? 띠장, 장선 이렇게 조립했다면 여기에 우리가 작업 발판을 만들죠. 올라서서 작업자가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계합부터 튼튼한가 보는데요. 비계 연결부가 풀리지 않았나 보고 연결 재료가 손상되지 않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비계가 똑바로 되었다면 이제 발판을 설치해야 되니까요. 발판이 손상도 없고 부착도 똑바른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작업하면 추락하니까 이제 안전난간 설치하죠. 요거를 손잡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보고요. 이제 전체 한 기둥이 건물하고 잘 붙어 있어야지 흔들리거나 침하거나 하지 않겠죠. 마지막에 비계 기둥이 흔들리지 않나 보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비계 연결한 것부터 볼게요. 첫 번째 비계 연결부 접속부에 풀린 상태. 연결부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할 때 사용한 재료나 철물을 보겠습니다.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또는 부식 상태고요. 자, 이렇게 비계가 연결이 바르다면 발판 봐야 된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걸림 상태에도 되고 부착 상태에도 됩니다. 발판 재료의 손상도 없고 부착이 똑바른가 봅니다. 발판이 바르다면 이제 손잡이, 안전난간이죠. 그죠? 손잡이의 탈락 여부. 자, 손잡이까지 문제가 없다면 전체 비계 기둥이 치마나 변형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 또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 흔들린 상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입니다. 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입니다. 반기가 아니고요. 이제 연간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전에 반기 8시간 이상이면 6개월 8시간이니까 1년 16시간. 시간은 똑같지만요.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이나 근로계약 기간 일주일 이하는 채용 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둘 다 1시간 이상이고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육 시간 꼭 다시 확인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별표 앞에서 출제는 되었죠. 그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와이어로프와 드럼과의 연결을 위한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 클립의 수를 적어라. 그죠? 로프의 지름이 16mm 이하, 16mm 이하일 땐 클립은 4개입니다. 16초가 28 이하는 5개입니다. 28mm 초과하면 6개 이상 써야 합니다. 자, 로프 지름이 16mm 이하 4개, 16초가 28 이하 클립은 5개, 28mm 초과할 때 클립은 6개 이상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2개짜리입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누전 차단기 접속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자,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 이하의 누전부터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죠? 30mA 이하에서 작동해야 되고요. 작동 시간은 똑같이 3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0.03초 이내에 작동해야 합니다. 다만
전격 전부와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 기계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요. 자, 아까 30mA 이하에서 0.03초 이내 작동하는 누전 차단기는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목적이고요. 전격 전부와 전류가 50A 이상 되는 전기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감전 방지가 아니라 기계의 오작동 방지, 기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때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고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다. 그죠? 왜냐면 사람이 감전되는 것보다는 좀 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인데요. 이거는 파란색 별표 하나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네.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하강시킬 때는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고요.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 고소작업대에서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인데요.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필기부터. 사람을 태우지만 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입니다. 작업대에 끼인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과상승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다리를 올려서 작업대가 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천정,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작업하기 위해 올라가는데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잘못하면은 여기 천정이 있는데 계속 올라가면 사람이 천정과 기계 사이에 끼이겠죠. 그래서 작업대의 끼임이나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가드나 과상승 방지 장치가 작동해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그죠? 그래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참고 내용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4년 1, 2, 3회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충분히 공부한 범위 내에서 합격할 만큼의 점수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새로운 문제만 공부하시는 거 잘못되었다. 늘 강조드립니다.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다시 강조드리고요. 이번 시간 내용 다시 한번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